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바나의 양동석입니다. 네.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뭐 다른 보통의 말로 이제 전화를 하면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기질이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그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장사. 성장사, 네네. 성장 과정. 네네. 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보고 배운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게 없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유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성장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뭐 막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나 예능 방송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업은 특히 애니어그램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보기도 하고 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짜 네네. 직접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애니어그램 처음 공부했을 때 초창기에 영화를 가지고 네네. 애니어그램에 대한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2번 유형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거였는데 그 영화가 주인공이 건강한 상태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슬픈 결말로 났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번 유형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능을 봤는데 고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함께 해결책도 찾아보고 이런 프로였습니다. 12살 소녀가 나왔는데요. 너무 똑똑하고 되게 이쁘게 생긴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머니가 이제 딸이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온 거였는데 하루에 손을 20번 이상을 씻고 20번이요? 네, 샤워도 20번 이상을 하고 하루에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너무 그럼 손을 많이 피부가 되게 씻으니까 건조할 텐데. 겨울에는 손이 터 있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어떤 그런 세균 이런 거에 약간 거의 민감. 강박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고 침 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침이 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이제 필통인가 거기에 닿은 거죠. 신체나 근데 그 물건 뭐 이런 친구의 게. 생각을 쫓아가면 필통에 침이 묻었으니까 그 필통 물티슈로 닦았어요. 네. 닦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찝찝하구나. 그러면 그 필통이 내 가방에 들어가면 가방도 오염된 거고 그 오염된 가방을 내가 짊어지고 오면 내 등도 오염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샤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그 가방을 다 닦아야 되고 이 친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의 좀 뭐 결벽증? 네. 강박이라고 부르는 모습과 유사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출연자들이 물어봐요. 혹시 엄마가 딸과 유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되게 평범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도 조금 깔끔하긴 한데 나는 네. 그냥 좀 깔끔 떠는 스타일이고 네. 우리 딸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들이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런 성향일 확률이 높다. 그건 뭐예요? 그 아이가 보고 배웠고 물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막 나눠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 때문에 잡으라고 하잖아요. 손잡이 잡죠. 들어오니까 잡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네. 더럽다는 말을 자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고 그 아이는 그 말을 많이 들었겠죠. 엄청나게 자주 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성장사가 이제 엄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죠. 네네. 근데 12살짜리 아이고 6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6살짜리 동생한테도 엄마는 그대로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6살 동생은 안 그래요. 받아들이기가 또 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비슷하게 했을 텐데 왜 이 언니와 동생은 행동이 다를까? 기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성향이 다르고. 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이제 큰아이는 안전 성향이 굉장히 높게 타고났다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게 불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성장사가 중요한 부분이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 뭐 딱 절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30% 40% 정도는 성장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들어와 만지지 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만지면 안 돼 이런 게 있었고 좀 지저분한 친구가 자기를 만지면 화를 낼 정도로 성장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동성님도 본인이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때 네. 추석 날 말고 다른 날에는 보통 좀 늦잠을 자잖아요. 네네. 저는 추석 연휴 내내 7시 반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전에 7시쯤에 항상 일어나는데 저희 부모님의 성향상 두 분 다 굉장히 바르고 정확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도 방학 때도 엄동설안에도 그때는 6시쯤에 깨웠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시간쯤 되면 눈이 떠지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엄마 아빠하고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좋아해야 될지. 저는 한편은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워요. 저는 빨리 깨고 싶은데 잠이 많아서 그런지 알람 껐다가 다시 자고 껐다가 다시 자고 이렇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장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저희가 했고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